뉴스뮤직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경기 인천 지역의 소식을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황 부장의 경인 뉴스 속으로 오늘은요. 황 부장님 아니고 김지원 사회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 부장님 대신해서 찾아온 경인일보 사회부 기자 김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코너명을 김지원 기자의 경인 뉴스 속으로 살짝 바꿔서 황 부장님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알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더 디테일하고 알찬 소식. 네,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오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내용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너무 일찍 찾아온 루돌프입니다. 오, 너무 일찍 찾아왔네요. 지금 11월. 그렇죠. 지금 11월 13일밖에 안 됐는데 성탄절에 왔으면 참 반가운 손님이었을 텐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실은 이게 루돌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사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수원과 의왕 일대에 사슴이 잇따라 출몰해 경기 남부 지역에 사슴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그 사슴이요. 저희 방송에서도 뉴스뮤직에서도 그 우리 동네 사건 사고 소식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통은 이 사슴은요. 동물원 가거나 아니면은 사슴 농장 이런 데 가야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상에서 그렇게 막 만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니까. 근데 사슴주의보까지 내려줬어요. 안타깝게. 네, 맞습니다. 원래 이 사슴이 시민 일상에 보이기 힘든 동물인데 이렇게 일상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냥 나타나기만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시민들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지난 6일이었습니다. 새벽 1시 무렵에 이 수원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에서 한 30대 남성이 사슴 뿔에 왼쪽 복부를 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이로부터 4시간 정도 뒤에는 인근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도 한 60대 여성이 사슴에게 좀 다리 부분을 공격받아서 중상을 입었다는 신고도 접수됐죠. 이 두 건이 다 같은 사슴의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이 4시간 텀을 두고 이런 일이 생겼던 거죠. 같은 사슴의 소행인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그쵸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딱 그렇죠. 구분할 수 있는데 사슴은 우리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같은 사슴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보통 우리가 사슴 같은 눈망울 사슴처럼 목이 긴 막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좀 온순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시민들을 공격하게 됐을까요, 얘들이? 그렇죠. 사실 이 사슴이 사람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사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내용은 아마 사슴만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저희가 이제 수원시에서 이제 취재를 해보니 이제 어떤 수원시까지는 아니고 인근 농장 아니면 인근 지자체에서 유기된 사슴이 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좀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 사슴이 지난달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뿔 달린 사슴을 목격했다라는 정보는 이미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는 수원시의 한 등산로에서 사슴이 목격됐다는 글이 올라왔기도 했고요. 또 이 글에 이제 첨부된 사진을 보면 가로등 아래서 사람을 많이 보는 사슴 사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직접 보니까 굉장히 좀 으스스하다고 할까요? 눈빛이 굉장히. 또 그리고 지난 3일 같은 경우에는 광교중앙공원에서 뿔 달린 사슴을 목격했다는 글도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 목격글이 올라왔었네요. 그러면은 그때 좀 잡았었더라면은 이후에 이렇게 또 더 다치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사실 이 사슴은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유해조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 포수가 나서서 이 포획에 나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사실 사람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떤 포획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요번에 인명 피해가 2차례 연이어 발생하자 이 수원시에서는 경찰이랑 소방 합동으로 이제 사슴 포획 작전에 나서게 된 겁니다. 유해 조수가 아니니까 유해 동물이 아니니까 그 전에는 잡았지 않았던 거고 그러면은 그 사건 속에 그 해당 사슴은 잡힌 거죠? 이게 신고 접수 3일 만에 결국 잡혔습니다. 이 수원 장안구 하광교동이라는 곳의 한 주말 농장에서 발견돼가지고 마취총을 맞고 생포가 됐는데요. 이 사슴은 현재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사슴 농가에 임시로 보호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입양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지만요. 이 사슴을 사실 데려갈 보호처가 나타날지는 좀 의문입니다.
1년 가까이 야생화된 것으로 추정돼서 공격성도 매우 높고 또 어떤 전염병이나 균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존 사슴 농장에서는 이 사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마땅한 보호처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안락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사슴에게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그러네요.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1년 정도 야생화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버려진 지 꽤 시간이 많이 흐른 건데 누군가가 버렸을 거잖아요. 갑자기 야생에서 나타난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슴이 수원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의왕에서도 또 사슴이 발견됐다고 하시죠? 네, 이 의왕에서 나타난 사슴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일 아침에 잡혔는데요. 이 같은 날 이번에 의왕시 그 청계동 일원 57번 지방도로에서 사슴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또 사슴을 신고 접수 10분 만에 금방 잡았어요. 문제는 이 사슴뿐만 아니라 이 사육동물들의 출몰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앞서 지난 3월에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한 생태 체험장에서 타조가 탈출해서 도로를 좀 질주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지난달 수원시 광교산 일대에는 유기된 7마리의 푸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브루셀라균이라는 법정 감염병에 걸린 이제 개체도 있어서 4마리는 안타깝게도 이제 안락사 살처분이 됐죠.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가정에서 이렇게 키운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온순하고 그런데 이런 동물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뭐 도심 속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동물들은 사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사람이 이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가해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가해 동물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안락사 처분된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뭔가 행정기관에서 예방을 해준다든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상황이 좀 이렇지만 지자체 감시망은 좀 아직도 소극적이고 좀 느슨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동물단체에서는 이 도심 속 사육동물의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이 도심 인근까지 동물을 데려온 거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인간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예. 인간의 편의주의만 고려할 게 아니라 사육동물의 건강, 생태, 가축화 정도를 생각해서 적절한 보호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생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필요해서 도심 속에서 키운 거고 또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뭐 유기하거나 뭐 이런 등의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좀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자가 왔는데요. 1051번님께서 어느 한 또 방송에서 보셨나 봐요. 전문가가 말하기로는 사슴이 지금 발정기라 조금 사나워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또 1051번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용인 쪽인가 봐요. 거기에 공작새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출몰을 했는데 그 한 곡이 있잖아요. 우리 많이 놀러 가는 곳 용인에 이렇게 많이 놀러 가는 그 랜드 거기에 공작새들 번식이 강해서 많이 이제 밖으로 돌아다닌다. 좀 공격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다고 한다고 1051번님께서 주셨는데요. 공작새도 이렇게 쫙 펼쳐진 것만 봤는데 또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 또 놀라운데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뭐 안락사 처분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 노래 듣고 와서 두 번째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2PM의 우리 집 듣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혹시 약과 좋아하시나요? 아주 많이 좋아해요. 명절이나 뭐 제사, 차례 이런 거 지낼 때 한과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놓으면은 제일 먼저 먹는 거 약과, 그다음 다식. 맞아요. 저도 약과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약과를 두고 경기 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 약과 제조 장인과 또 약과 사업의 브랜드 대표 간에 누가 원조냐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 공방전도 모자라서 이제는 법적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과 얘기 나와서 신나가지고 좋아요 했는데 지금 그럴 내용이 아니었군요. 근데 지금 조금 피곤한 시간이고 또 단계 막 땡기고 그래가지고 약과 얘기하니까 좀 흥분했는데 어떤 소식인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진행자님 야케팅이라는 신조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이 저 야케팅이라고 하는 앞서가는 게 사람이에요? 이 야케팅이라고 하는 게 이 네. 약과와 티켓팅을 합친 아. 말인데요.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최근 몇 년 새 약과가 아주 네. 대표적인 케이크 간식으로 떠올랐죠. 여전히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때 아닌 원조 논쟁이 불거진 겁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2000년대부터 이제 약과를 제조해서 판매해 오신 60대 A 씨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국내 1호 한과 명장 김규훈 씨의 친동생입니다. 예. 형님과 함께 8년간 함께 한과를 만들다가 독립한 이후에 이제 본인만의 약과 브랜드 장인 한과를 설립을 했어요. 이때부터 20년 넘게 지역 시장 등에서 판매가 되고 또 온라인상에서는 또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2022년 한 동업자로부터 동업 제안이 들어왔고 A 씨는 이를 수락합니다. 그 한과는 저도 참 잘 아는데 동업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그렇죠. 왜냐면은 동업이라는 게 사실 가족끼리도 하지 말자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왜냐면 잘 되면 참 다 좋지만 항상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도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동업자와 이제 그 한과 이제 장인 한과의 명인 A 씨는 네. 함께 장인더라는 약과 브랜드를 창립했습니다. A 씨는 기존에 이제 지역 시장에 판매하던 거래처를 모두 정리하고 이 장인더 카페에 자신의 장인 한과 약과를 독점 납품했죠. 장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약과는 불티나게 팔렸고요. 거의 매일 뭐 약과가 동이 나서 소위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이 장인더 카페는 포천에서 제주도, 대전까지 영업장을 넓히면서 전국구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기 시작하면 꼭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예. A 씨에게 동업을 제안했던 이 신규 브랜드 대표 B 씨가 지난 8월 A 씨에게 돌연 거래 중지를 요청한 겁니다.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어요. 결국 계약이 종료되기 이르렀죠. 동업이 이제 깨진 거네요. 이제 품질에 네.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에서는 좀 그걸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동업이 깨진 거는 뭐 이제 사업을 하는 그들의 문제인 거고 그럼 약과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약과는 계속 남아 있죠. 워낙에 인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약과가 두 개로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로 갈라진 약과가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장인더 아까 말했던 네. 동업자 B 씨가 만들었던 장인더 브랜드에서 제조하고 있는 약과는 명확히 따지면 그 2000년도 초반에 의정부 가능동에서 만들었던 A 씨가 만들던 거는 아닌 거죠. 예. 하지만 장인더에서는 20년 전통이라는 홍보 문구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 레시피 그대로 만들고 있다. 그 전에 사랑받았던 그 약과 그대로 만들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약과 맛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여전히 앞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이 장인분이시죠. 네. A 씨는 이 브랜드 대표가 B 씨가 자기의 명성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언론이나 SNS에 좀 이 어떤 장인 한과의 그 어떤 그 약과의 명성을 좀 활용하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때의 동업자가 결국 철천지 원수가 된 셈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동업하면 안 되는. 근데 이런 그 원조 논쟁이요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조, 우리가 진짜 원조. 더 원조 뭐 이렇게 막 간판이 막 붙기도 하고 근데 그 서울에 보면은 돈가스 네. 남산 돈가스 거기도 그렇고요 뭐 그렇죠. 인천에 중국집 그렇죠. 중화요리 유명한. 하는 네. 거기 그 유명한 그 집도 그렇고요 보면은 지역 명물들이 이렇게 브랜드화되고 유명세를 타면은 결국 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도 듣기만 해도 도대체 이게 뭐가 진짜야 하고 혼선도 빚고 또 이러다 보면 관심도 식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조 논쟁이 반복되면 소비자들의 호감도가 떨어져서 결국 네. 둘 다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이런 지역의 명물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이 상표권 등록이나 안전장치들 마련을 좀 도와야 한다는 어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지자체들의 노력이 있어야 어떤 지역 명물의 명맥도 네. 그대로 이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야케팅에 발을 한번 담궜던 사람으로서 한때 막 그 불같이 일었던 그 붐에
이 지역에서 이런 이게 특산품 같이 이렇게 명성 있는 그런 뭔가 브랜드가 하나 나왔다, 잘 됐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자체에서든 뭐 어느 공공기관에서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뭔가 안전장치를 조금 잘 마련해 줬으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일반 자영업자들은 그거를 스스로 하기가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니까요. 이런 것들은 조금 공공기관, 뭐 지자체 이런 데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황 부장님 대신해서 경인일보 김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